최악을 거듭하는 중국에 대한 여론. 최근 중국이 선언한 유엔 거부안에 세계 각국은 중국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는데요. 유엔에 모인 전 세계 국가들이 러시아처럼 중국에 대한 제재에 들어간 것이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잘 나가는 자신의 질투한 미국과 유럽 사회가 잘못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대중국 제재 현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결이었습니다. 총회 진행자는 부결 선언을 내렸는데요.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 안건이 부결될 것이라 생각도 못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경제 제재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위한 안건 상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주변 국가를 위험하게 만든 것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세계 각국은 북한의 위험한 미사일 발사 시도에 당연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국제 질서에 합당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대한 것이죠.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한 편을 노골적으로 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북한의 제재 결의안에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불만이 유엔 각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불만이 터져나온 곳은 바로 중국이었죠. 러시아는 현재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기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드는 것에 많은 국가가 분노했죠. 이 듀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선임 고문은 이번에 북한의 행위는 누가 봐도 선을 넘었으며 국제 제재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노성을 터뜨렸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것이죠. 이에 더는 참을 수 없는 각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인 것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까지 제재에 합의해 전 세계에서 중국 퇴출을 위한 의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유엔 총회 이후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한 결의안이 만들어졌고, 각국은 이에 합의하며 중국 퇴출을 위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중국은 이 사실에 당황하며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던 유엔 국가들은 거부권으로 맡기더라도 중국에 대해 개별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며, 중국인들은 앞으로 자국에 발을 붙이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날선 어조로 중국을 공격했죠. 러시아의 대규모 제재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제재까지 일어나면서 중국에 대한 본격 보복이 일어나는 가운데 중국은 원자재 수입은 물론이고 경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고립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끈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죠. IBF와 오코스 등 동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국제 동맹을 늘리던 미국이 이번에는 유엔 결의안을 통해 중국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면 미국의 공세 시점이 이상한데요. 러시아에게 몰래 도움을 주고 있는 중국을 러시아와 같이 제재를 가했으면 명분도 있고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텐데, 왜 지금에 이르러서 미국은 중국을 제재하는 것일까요? 유럽 등지에서 반중 정서가 될 걸고 중국인들은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하는 와중에도 미국은 의견을 내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죠. 이는 중국 내 공작원이 미국 내 주요 기관에 침입해서 각종 정보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올해 들어 심각한 수준으로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미 정부가 예상한 영역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중국 정보기관의 입김이 미국 국내 중요 인사에 미쳤던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죠. 트럼프 시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하게 부각된 시기 이후 중국은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 인력을 확충 미국 전역의 조직원을 파견하며 정보 조작은 물론이고 불만 세력 색출의 자원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정보기관 역시 이들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었으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중국인 커뮤니티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 중국 조직원들은 현재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모습을 쉽게 감출 수 있었죠. 반면 CIA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와중 미국은 중국 정보조직의 지령을 받아 일하는 중국인 5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의 임무는 공산당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위해 중국의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미국 정치인 낙선을 위해 뒤에서 여론 조작을 하던 임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매튜 올슨 법무부 차관보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라는 명확한 호칭으로 중국의 개입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들 중국인들은 롱아일랜드 지방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중국계 미국인 중원의 후보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1989년 thiên安문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학생 지도부 출신으로 주중에는 미국으로 넘어와 홍콩 민주화 운동 지지에 나서는 등 반중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인사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긴 중국 정부가 방해 공작을 펼친 것이죠. 신원이 밝혀진 린치 밍은 승인을 방해하기 위해 성매매를 유도 여자 공작원을 호텔로 보내 스캔들을 일으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악의 경우 중에는 죽이기 위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기 위한 플랜까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된 이런 행위가 미국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정보기관을 열어 운영하고 있었던 미국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은 충격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미국은 이에 자극을 받고 조직원 색출에 나섭니다. 그 결과 정치와 경제계는 물론이고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중국 정보당국의 끈악풀이 발견된 것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왕 시진이 정보를 파악한 미국은 이들이 속한 새를 잡기 위해 거점을 습격했으나 왕 시진의 다른 공작은 4명은 달아났습니다. 적인 것은 왕 시진은 미국 시민권자로 오랜 시간 미국 내에 들어와 중국을 위한 공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기존 협력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던 인물로 미국 정보당국은 생각보다도 더 깊숙이 미국 사회로 들어온 중국 정보망에 실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계 미국인 부부가 백신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도 발견되면서 중국 혐오는 중국인만이 아니라 중국계 미국인까지 번졌습니다. 인들에게 함부로 시민권을 줘선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등장했죠. 심지어 미국 하원에서는 중국 공산당 활동 경력이 있는 자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짐 뱅크스 하원 의원은 중국은 미국과 안보에 위험 요소는 소리 높이며 비자 신청 시 공산당과 관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장했죠. 많은 의원들은 물론이고 미국인들 역시 이 법안에 찬동하며 중국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짐으로 미국에 대한 광범위한 침투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보국요원이 침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향해 적성 행위를 한 것을 자백하는 꼴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러한 행위를 좌시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로 한정지어 경제 제재는 물론 국제 제재를 고수했던 미국이 중국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며 전선을 확대한 것은 미국 내 중국이 저지른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미국 제재가 시작되는 것에 중국은 억울한 상황이라며 어디까지나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서구 사회의 폭력이라며 변명을 늘어놓죠. 이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왜 잘못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왜 비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정용는 홍콩 중문대 교수는 개혁개방의 성과를 낸 중국을 시기 질투한 미국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학자조차 현 상황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국이 잘 나가는 것을 주변 국가가 질투하기 때문에 이를 억누르기 위해 중국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중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중국이 펼치고 있는 전략 외교를 비롯 앞과 뒤가 다른 행동에 당한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분노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위입니다. 중국을 향해 각 국가들이 제재에 들어간다면 중국 경제는 5년 안에 북한 경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 전망되는 상황. 이제 러시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며 국제거래에서 루블화가 신용도 제로를 기록한 것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데요. 과연 중국은 위기에도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반성 없는 비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제대로 된 사과가 선행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